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 종료와 원상 회복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항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살다가 불을 내서 건물이 타버리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중개 수수료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몇십만 원 아끼자고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 체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천만 원, 몇억 원씩 하는 계약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큰 문제점들은 대부분 알아서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에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가 피었는지,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배수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점도 꼼꼼히 살펴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공인중개사나 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 이건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간혹 일반 규정과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특약사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후 현 시설 상태로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나 전 임차인의 공과금, 관리비 등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특별한 협의 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 안 하면 나중에 그런 내용으로 합의했지 않느냐라고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는 각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는데요. 주의할 점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실제 소유자나 임대인으로부터 적법 파괴 위임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중개사가 직접 해당 건물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상태를 체크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문제없는 것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상회복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집을 보러 가실 때 중개사님과 함께 가셔서 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해당 서류에도 사실과 다름없이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약서 쓰실 때 내용도 모르고 쓰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